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교통법규들 있잖아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운전하신다면 꼭 보세요. 잠들기 전 총팍 라디오. 오늘은요, 제가 교통법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35년 무사고 운전자입니다. 접촉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한다기보다 사실은 매일 운전을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언젠가는 이 이야기 한번 해야겠다. 근데 마침 또 연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운전도 많이 하실 테고, 그래서 오늘 교통법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유익한 영상이 될 거니까요. 꼭 보시고요.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전교차로. 헷갈리시죠? 아니, 헷갈리시는 게 아니고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운전할 때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절대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 들어가시면요, 절대로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양보하지 마세요. 이게 들어가서 돌다가 진입하려는 차를 보고 멈춰서 양보하시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거 위험하니까 제발 하지 마세요. 일단은 룰이 아닙니다. 일단은 법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멈추시면요, 뒤에서 따라서 회전하던 차가 추돌을 할 위험성이 너무너무 커집니다.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 절대로 들어가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빠져나갈 때까지는 그냥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에 들어가시려는 분들, 깜빡이 켜고 들어가는데 아니 왜 양보 안 해줘?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깜빡이는 당연히 켜야 되는데 깜빡이 켰다고 양보를 해주는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 진입은 차가 없어서 들어가도 안전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법규예요. 절대로 깜빡이 켜고 이렇게 들이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횡단보도. 이거 정말 많이 헷갈리죠? 저도 오랫동안 정말 헷갈렸는데요. 특히 23년에 법이 바뀌고 나서 한 가지 확실한 거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횡단보도에 아직 파란불이라고 해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규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일단 정지를 하시고 완전 정지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떤 게 기준이냐면 속도계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지를 하시고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신 후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한가할 때는 기다리고 싶으시면 기다리셔도 돼요. 그건 자유인데, 뒤에 차가 많고 우회전을 대기하는 차가 굉장히 많고, 아니 도시의 그 복잡한 그 교통 상황들, 우회전도 해야 되고 직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고, 물론 사람 많을 때 가면 안 되죠. 그냥 무시하시고 뒤에서 빵빵거리든 뭐하든 빨간불인데 내가 왜 가? 그러고 버티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사람 없으면 갈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아닙니다. 일단 정지하시고 사람 없으면 가셔도 돼요. 뒤에 있는 우회전 차들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회전을 하면 또 횡단보도 하나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횡단보도는 물론 사람이 있으면 어떤 횡단보도든지 신호가 있건 없건 정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 그런데 우회전하는 차는 많을 때 제발 좀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우회전하고 또 만나는 횡단보도는 일시 정지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 없는 거 확인하시고, 사람이 멀리 있어도 안 됩니다. 건너편에 있어도. 횡단보도 안에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절대로 가면 안 되고요. 없을 때 가셔도 됩니다. 제발 기다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진 차선인데 우회전도 되는 차선. 여기는요, 빨간불이 있잖아요. 빨간불에 걸렸잖아요. 근데 우회전도 되는 차선에 서 계시잖아요. 근데 직진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뒤에서 우회전한다고 빵빵대요. 이건 절대로 비켜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비키는 사람도 위반이 돼요. 물론 뒤에서 빵빵거리면 절대로 안 되죠. 우회전 전용 차선이 아닌 경우, 직진과 우회전이 같이 있을 때는 뒤에 아무리 우회전 차량이 많아도 내가 맨 앞에 차량이고 직진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비켜주지 마세요. 뒷사람들 사정 봐주지 마세요. 제발. 그건 위반입니다. 비켜주는 순간 그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교차로로. 그 순간 위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우회전 차량에서 앞에 직진하고 싶은 차가 빨간불에 서 있을 때 제발 빵빵거리지 마세요.
그 차는 직진하는 차고 거기서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보호 좌회전. 이 비보호란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비보호라는 건요,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즉 사고가 났을 때 중대 과실은 좌회전하는 차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시고 좌회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하는 차랑 앞 상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랑 부딪혔다? 그럼 좌회전하는 차에 대부분의 과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보호인 거고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 하실 수 있을 때는 어떤 때냐면 직진 차량이 없을 때입니다. 앞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다 지나가고 나서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위반이에요. 절대로 머리 들이밀고 직진하는 차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는 그거고요. 또 빨간불일 때도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빨간불은 그냥 움직이면 안 되는 불입니다.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좌회전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순위가 있는 직진 차량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비보호고요. 근데 저 차량이 많을 때, 교통량이 많을 때 그럼 언제 좌회전을 하냐? 아니,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비보호인 겁니다. 직진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좌회전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게 비보호 좌회전인 겁니다. 평생 못하실 수도 있어요. 평생 차가 많으면. 그럴 땐 돌아가시든지. 비보호 좌회전은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으면 좌회전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 전용 신호. 항상 내가 다니는 길은 다들 잘 아시잖아요. 버스 전용 신호가 있으면 그건 버스 전용 신호가 아니고, 근데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항상 버스 전용 신호에는 버스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뭐 버스 전용 신호라고 써 있던가. 제가 여러 번 겪었는데요. 버스 전용 신호 빨간불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서시는 바람에 제가 뒤에서 받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발 부탁인데 잘 보고 버스 전용 신호 빨간불 보고 쓰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버스 전용 신호 보고 파란불 보고 가지 마세요. 그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섰는데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뒤에서 빵빵거린다. 그럴 때는 뭔가 내가 잘못한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호등과 주의 상황을 좀 살피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안전하게 섰다고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안전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휴 때 이제 고속도로 많이 나가시겠죠? 고속도로 이 추월 차선에 대해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한다고 1차로를 계속 꿋꿋이 버티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발 부탁인데요. 옆으로 빠져주세요. 1차선 추월 차로는 계속 주행하는 차로가 아닙니다. 물론 하는 차들 굉장히 많죠. 저도 할 때는 있는데, 그런데 뭐 차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면 뭐 구간 단속이라든가 이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갈 때는 정속 주행을 하신다고 해서 1차로를 계속 달릴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는 추월 차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추월할 때만 들어가는 차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거기서 쌩쌩 다니는 애들은 뭐냐, 게다가 과속까지 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과속을 한다, 나는 과속 안 한다, 이거 괜찮다, 이거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과속 단속은 과속 단속이고 추월 차선 주행은 또 추월 차선 주행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입니다. 과속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추월 차선에서 정속 주행으로 버티는 것도 그것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과속하는 차들 보통 어떻게 하죠? 막 이리저리 보면서 또 어떻게 해서 추월해서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뭡니까? 그게 바로 사고 유발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정속 주행하시고 싶으시면 2차로에서 가시고, 추월하고 싶으실 때만 나와서 추월하고 다시 2차로로 들어가세요. 그게 법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속 당연히 위험하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 아닙니다. 200으로 밟아도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정신을 운전하면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졸면서 50km를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방 주시. 제발 부탁입니다. 운전하면서 딴짓 하지 마세요. 딴짓이라는 거는 전방을 바라보는 일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내비게이션 조작도 원래는 주행 중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다들 하지만 뭘 먹는다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카톡하는 거죠. 아니면 뭐 떨어뜨린 걸 찾는다든가, 아니면 그 무슨 자동차 보관하면서 뭘 꺼내려고 하면서 그 안을 이렇게 찾는다든가, 옆에서 뭐가 있어서 옆만 보고 달린다든가, 옆 사람을 얘기하면서 옆 사람 얼굴만 본다든가, 전방주시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안 하시면 절대로 사고 안 납니다. 최소한 내가 잘못해서 나는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남이 잘못하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방주시 정말 중요합니다. 꼭 불가피하게 카톡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전화기를 들고 하세요. 왜냐하면 시선이 같은 곳에 있는 곳에 전화기를 보면서 보면 그래도 보이거든요. 절대로 밑에 놓고 카톡을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깜빡이 안 켜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요. 깜빡이를 켜는 거는요, 남을 위해서 켜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켜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깜빡이를 쓸데없이 켜더라도, 심지어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깜빡이를 켜더라도 다른 운전자들이 주시하게 되거든요. 깜빡이를 켜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깜빡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운전자들이 미리 조심을 하게 됩니다. 깜빡이는요, 핸들을 틀면 무조건 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골목에서 아무도 없을 때도 켜고, 아무도 없는 차 한 대도 없는 도로에서 차선을 바꿀 때도 켜시고, 좌회전 우회전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깜빡이와 비상등, 그냥 필요하면 누르는 거를 버릇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나도 안전하고 남도 안전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해집니다. 제발 깜빡이 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졸음운전을 쫓는 방법들 많이 있으시죠? 저는 그 졸음 쫓는 검을 사서 그걸 대여섯 개를 한 번에 넣고 막 씹는 분들 봤고, 막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계시고, 창문 열어라, 뭐 옆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라, 뭐 커피는 기본이고 방법 많잖아요. 하나도 효과 없습니다. 약간 나지긴 하겠지만, 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졸리면 자야 돼요. 제발 차 세우고 주무세요. 부탁입니다. 사실 음주운전보다도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졸음 쫓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내려오는 눈꺼풀은 막지 못해요. 들지 못합니다. 졸리면 제발 주무세요. 차 세우고 주무세요. 요새는 졸음 쉼터도 많고 잘 수 있는 곳 되게 많이 있습니다. 동승자분들도 그 운전자가 잘 수 있게,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고요. 아니 뭐 일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아니면 시간 내에 안 가면 금전적인 손실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무슨 이유도 목숨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다 죽더라도 빨리 가야겠다, 이런 이유가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주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졸음운전은 내 목숨뿐만 아니라 같이 운전하는 다른 많은 사람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졸리면 주무세요. 자, 제가 오늘 운전 얘기하다가 좀 오늘도 갑자기 막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운전 되게 좋아하고 운전 많이 하고 매일매일 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가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차를 세우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한 번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연휴 때 운전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고 오늘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때? 깊은 밤 오직 당신.